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날씨가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포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는 백로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는 과일이죠.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재배 역사가 오래된 과일로 기독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포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아시아 서부 지역, 즉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과 유럽 남부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재배하는 덩굴식으로 된 나무죠. 이 야생 포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포도의 고향은 대체로 기독교의 발상지하고 일치하는데 성경에 155회나 등장할 만큼 기독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포도는 평화와 축복,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데 올리브 나무하고 함께 기독교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창세기 편에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3, 4천 년 전부터 포도가 재배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처음 시작된 곳은 카스피의 연안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 포도와 포도주 생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이집트의 제4, 17, 18 왕조의 상형 문서에 나와 있고, 성서에는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모 시대에는 포도주가 그리스인들에게 일상적인 생필품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이 BC 600년경에 포도를 프랑스로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 이 로마인들은 2세기 이전부터 라인강 계곡에 포도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재배가 서방으로 확산되는 시기에 동양에도 인도를 거쳐서 포도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땅이 식민지가 되면서 포도나무도 함께 옮겨갔으며, 따라서 기후가 적당한 모든 대륙과 섬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약 1000여 종 이상이 되는데, 열매는 종류에 따라서 녹색, 붉은색, 자주색, 검은색 등으로 익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고 또 포도주의 원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포도의 성숙한 열매는 생으로 먹거나 장기 보관을 위해서 건포도를 만들어 먹고, 또 이 포도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으깨면은 포도주로 이렇게 발효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 외에 건포도나 포도즙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생 포도는 암수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은 오늘날 재배종은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포도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또 언제부터 재배가 되었는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통일 신라 기와에서 발견되는 포도당 초문이나 고려시대 청자와 구리 거울에 새겨진 포도 문양이 있기는 하지만은 재배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서양과 중동 지역에서 재배되던 포도는 한무제 때 중동 지방에 파견되었던 장건이라는 특명 대사가 귀국하면서 중국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란 일대에서 고대 페르시아어로 푸도라고 부리던 이 과일을 음역해서 포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땅에 널리 퍼져나간 포도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지만은 우리나라 문헌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말입니다. 동국 이상국집과 모군집, 사가집에 여러 번 포도에 대한 그 시가 나오기는 합니다. 정황으로 봐서 포도를 널리 심고 가꾸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과 조선 초로 이렇게 짐작되지만은 이러한 정황들도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 이 고려시대 이전에 포도과에 속하는 머루를 포도로 여겨서 시나 그림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여러 문헌에서 포도의 재배와 활용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포도가 재배된 기록이 있는데, 이 정보살림경제에 포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경제지에서는 머루를 삼포도라고 하여 포도와 다른 별도의 가수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전에 이미 포도가 재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품종의 재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랑스 예방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포도주를 만들 목적으로 포도나무 묘목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서울 용산 지역에 심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 안성, 수원 그리고 서울 뚝섬에 유럽종과 미국종 포도나무를 도입해서 본격적으로 재배한 것이 포도 농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 여러 지역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 종류가 많지 않고 주로 생으로 먹는 이 종류의 포도를 많이 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캠벨 엘리고 지금은 샤인머스켓, 거봉, 델라웨어, 머루포도, 가지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포도 종류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캠벨엘리인데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자주색으로 껍질이 약간 질기고 새콤달콤하면서 이 맛이 상큼하고 진한 향이 납니다. 추위와 병충해에 강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가 쉽고 당도는 13에서 14브릭스 정도로 이 다른 포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봉인데 거봉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이 짙은 자색으로 열매가 커서 이렇게 거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도가 17브릭스로 좀 높은 편이고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많습니다. 단지 이제 추위에 약하고 키우기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샤인머스켓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연두색의 청포도 종류죠. 씨가 없고 아삭한 식감이 좋고 달콤하면서 망고향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포도알이 좀 크고 껍질이 얇은 편이면서 과육이 탱탱하고 이 당도는 18에서 20브릭스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머루포도는 송이가 비교적 크고 색은 검정색으로 진합니다. 신맛이 좋고 당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씨가 작고 단단하지 않아서 씨까지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인용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또 델라웨어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이 알이 붉은색 빛이 나면서 비교적 알이 작고 송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과피는 붉은색이고 과육은 연하고 당도가 높아서 맛과 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리자마트라는 그런 포도도 있는데 포도알이 대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껍질이 부드럽고 이 씨도 연해서 씨까지 먹을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맛은 약간 담백하면서 알의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포도도 수입해서도 많이 먹는데 이 크림슨 시델리스, 톰슨 시델리스, 뭐 레드 글로브 등이 있습니다. 포도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과일로 먹는 식용포도하고 와인용 포도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식용포도는 와인용에 비해서 과육이 크고 껍질이 얇으면서 당도는 와인용에 비해서 약합니다. 와인용 포도는 껍질이 좀 두껍고 이 과육은 좀 적은데 이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타닌 성분이 와인의 맛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와인은 이제 우리가 레드와인하고 화이트와인을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하는데 이 레드와인은 적포도로 만들고 화이트와인은 청포도로 만들죠. 포도의 효능 보겠습니다. 먼저 문헌에 나와 있는 포도의 효능을 보면은 신농 본초경에서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며 독은 없다. 근골이 습사로 인해 저리는 증상, 즉 습비를 치료하고 기운을 북돋아 힘을 증강시키고 의지를 강하게 하면서 살찌게 하고 건강하며 허기를 잘 견디게 한다. 풍환을 막아준다라고 했고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늙지 않는다라고 했고 술을 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의별록에서는 수분을 잘 배출시켜주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고 식료본초에서는 맛은 달면서 시고 성질은 따뜻하다. 술을 빚어 먹으면 힘을 증강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한다. 포도는 자라나는 땅에 상관없이 술을 빚으면 모두 맛이 좋다. 어떤 사람은 씨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씨를 먹으면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거 음식보에서는 기운을 만들어주고 신장을 윤택하게 하며 간에 음을 보충해주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면서 갈증을 없애고 태아를 편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초연이 보유에서는 포도는 토에 속하면서 수와 목, 화의 기운이 있다. 동남지방 사람이 먹으면은 대부분 열병을 앓지만은 서북 사람이 먹으면은 탈이 없다. 아마도 서북지방 사람이 포도를 먹으면은 아래로 빠르게 흘러 3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타고난 기가 튼튼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포도의 효능입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쉬며 폐경, 비장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운을 북돋아주고 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서 피로하고 권태감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또 체질이 허약하고 마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라고 하고 또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소변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얼굴 부종이나 사지 부종, 수종, 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진액을 만들어주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갈증이 나는 사람들에게 좋고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에 유익하다라고 했고 그 외에 간과 신장 기능이 허약해서 허리가 쉬고 무릎이 허약해서 힘이 없으며 근골에 힘이 없고 통증이 있는 중노년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포도의 효능 보겠습니다. 이 포도에 함유된 팩틴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침전물을 용해시켜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포도 껍질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네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안토시아닌, 라이코펜, 네스베라트롤 이런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등 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 미용과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 포도 껍질에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과 루테인 또 지아잔틴 이런 성분들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 성분을 억제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 포도에는 또 과당과 포도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포도에 철분과 엽산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빈혈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포도의 활용입니다. 포도주 만드는데 많이 쓰고 우리는 또 생으로 많이 먹기도 하죠. 또 잼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말려서 이 건포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간식거리를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건포도를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빵 만들 때 많이 활용하고 또 샐러드 만들 때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 순절이라고 하죠. 이 포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맛이 있을 때입니다. 피로하고 나른하실 때 포도 한 송이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그 식사하실 때 포도주 한 잔도 이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